사해 남쪽 끝자락 위로 해가 떠오르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풍경이 드러납니다. 뜨겁고 짙은 공기는 소금 냄새를 실어나르고 산에 스치는 바람은 마치 사막 자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듯 석화된 얼굴과 인물상을 연상시키는 형상들을 새겨넣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고요함, 무겁고 깊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마치 땅이 아직 너무 오래되어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량한 풍경 속에 전설적인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심판과 불의 단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기록들은 이 지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흐르고 생명으로 가득 찬 비옥하고 푸른 계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르단 평원은 에덴 동산에 비유되었습니다.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무역은 번창했습니다. 대상들은 향신료, 직물, 기금속을 실어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예술, 음악, 축제, 그리고 도시 문화는 동방전역에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큰 도시인 소돔은 사치와 세련됨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웃 도시인 고모라는 경제력과 활기찬 사회생활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모라는 부유하고 자신감 넘치는 문명이었지만 고대인들의 눈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흔히 그렇듯 풍요는 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대 경전은 이 사람들을 오만하고 영성과 신의 법칙에 무관심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난 사회였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연민은 탐욕으로, 정의는 이기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풍요의 계곡은 인류의 기억에 길이 남을 비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순간에 하늘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지평선에 섬광이 번쩍이고 이어 기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유황, 고대인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집과 농작물, 그리고 동물들이 몇 분 만에 불에 탔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땅은 소금기로 변했고 강은 말라붙었으며 푸른 초목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은 것은 재와 침묵, 그리고 그을린 돌로 뒤덮인 사막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건이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곳에서 장엄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수세기가 흐르고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례자, 탐험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답을 찾아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경전을, 어떤 이들은 계측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보이지 않는 무게감, 경외심과 신비로움의 아우라였습니다. 마치 돌 하나하나에 기억의 조각이 담겨 있는 듯 풍경은 마치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과학은 고대 기록의 여러 측면을 확증하는 듯합니다.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이긴 하지만요. 사해의 지형은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해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일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케냐까지 중동을 가로지르는 지질학적 균열인 거대한 리프트 밸리 단층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태고적부터 이곳에서는 지진과 분출이 발생해 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진 중 하나가 성경에 묘사된 파괴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련의 강렬한 지진이 땅을 갈라놓고 메탄, 유황, 역청과 같은 가연성 가스를 분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꽃, 즉 전기 방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불과 혼돈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진과 천연가스가 결합되어 발생한 거대한 폭발입니다. 극심한 열기가 이 지역의 풍부한 역청과 유황 매장지에 불을 지르고 멀리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불길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바람은 불길을 빠르게 퍼뜨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은 몇 시간 동안 계속 타올랐을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불비가 쏟아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 기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변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학의 천문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극적인 가설을 연구해왔습니다. 바로 천체에 의한 파괴라는 것입니다. 지름이 몇 미터 정도 되는 운석 파편이 대기권을 뚫고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을 공중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열 충격은 섭씨 1000도를 넘을 것이고 바위를 녹이고 모래를 유리로 만들 것입니다. 충격은 반경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것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1908년 시베리아에서 퉁구스카 사건으로 알려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분화구 하나 남기지 않고 숲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만약 4000년 전 요르단 계곡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면 고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그럴듯해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해 남동쪽 해안의 바브 에드드라와 누메이라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도시들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벽은 속까지 타버렸고 식기는 불에 그을렸으며 고대 건물의 바닥은 두꺼운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불에 탄 인골 조각들이 열에 부서진 도자기 그릇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탄소 -14 분석 결과 이 도시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 버려졌는데 이는 성서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작은 용융 금속 구체와 유리질 광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재로는 거의 생성될 수 없는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우주적 또는 폭발적 사건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탈 엘하맘 유적지 발굴을 주도했던 고고학자 스티븐 콜린스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열 폭발의 명백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폭파된 벽, 녹아내린 도자기, 결정화된 소금의 존재와 같은 파괴 양상은 단순한 지진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반면에 초자연적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발견을 고대 예언의 확증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정의의 행위이자 모든 인류를 위한 징조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에도 과학자와 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러한 자연과 영적인 것 사이의 이중성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을 걷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소금산은 잊혀진 과거를 기리기 위해 자연이 스스로 세운 기념비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구가 문명의 마지막 순간을 돌로 보존해 놓은 듯 인간의 실루엣을 닮은 기묘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바위 사이로 불어와 속삭임을 연상시키는 소리를 냅니다. 밤이 되면 별빛이 하늘을 수놓고 마치 시간이 멈춘 곳,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만나는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역의 토양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때때로 사막은 유황가스 거품을 내뿜으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냄새는 강렬하고 거의 숨막힐 듯하며 한때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불이 아직 땅 아래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형의 구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소금과 섞인 역청과 유황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대 문헌에서 파괴의 도구로 묘사된 것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세부 사항들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사해에 잃어버린 도시들에 대한 미스터리는 고고학자, 신학자,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킵니다.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논쟁에 불을 지피는 파편들이 발견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타락과 도덕적 처벌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기억에 영원히 각인된 우주적 사건에 삼켜진 실제 도시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소금과 폐허 속에서 고대의 경고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문명조차도 불과 빛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현대학자들은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해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는 거의 순수한 유황의 작고 노란 입자가 대량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만지면 쉽게 분해되는 이 구체들은 일반적인 자연 퇴적물과는 다릅니다. 저온이나 일반적인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이성을 수천 년 전 발생한 격렬한 화재, 즉 지형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강렬한 열의 폭발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화재 흔적은 바위에 박혀 있고 땅을 덮고 있는 결정화된 소금과 뒤섞여 도처에 존재합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이는 극단적인 사건의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지역적 현상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 자체가 천상의 용광로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한편 다른 과학자들은 염도가 매우 높고 역청, 유황, 중금속으로 포화된 호수인 사해의 화학적 조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자체가 비옥한 계곡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사막으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돔은 고모라와 고모라는 지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상징, 즉 도덕적 타락과 영적 경고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도시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의 거울, 시대를 아우르는 선택과 결과의 반영으로 기억됩니다. 각 세대마다 이야기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시대의 가치관과 두려움에 따라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도시들에 대한 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마다 새로운 탐험대가 더욱 정교한 장비를 갖추고 사막으로 돌아옵니다. 드론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지형을 측량합니다. 지면 투과 레이더는 묻힌 고대 건물의 층을 식별합니다. 위성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 패턴을 감지하여 도시 배치를 시사합니다. 실험실에서는 모래알에서 녹은 유리의 흔적을 분석하는데 이는 극한 기온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은 단순한 물질적 증거 탐구를 넘어 과거를 이해하고 폐허 속에서 의미를 찾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고대 문헌에 묘사된 도시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시적이고 상징적이며 지리적 좌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지진, 산사태,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해의 수위는 수없이 오르내리며 지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여전히 소금기 어린 물 아래에 묻혀 있거나 침식으로 영원히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탐구는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더 큰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비극이 문명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영적이고 거의 형이상학적인 여정입니다. 예를 들어 바브 에드드라 유적 발굴에서는 수천 구의 시신이 묻힌 거대한 묘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회는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무덤은 돌로 쌓고 조심스럽게 봉인했는데 이는 죽은 자를 깊이 존중했던 문화를 보여줍니다. 장례 관습은 사회적 위계 질서와 잘 정의된 영적 신념을 시사합니다. 의식, 재물, 심지어 향유를 사용했던 흔적까지 남아있는데 이는 고대 공동체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브 에드드라가 무역과 농업으로 요르단 계곡과 연결된 번영한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누메이라에서는 상황이 더욱 극적입니다. 유적은 갑작스러운 종말을 보여줍니다. 두꺼운 잿더미, 무너진 건물, 그리고 열에 녹아내린 도자기 그릇들, 전투나 침략 또는 점진적인 버려짐의 흔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가 몇 시간 만에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집에서는 마치 주민들이 도망칠 시간도 없이 붙잡힌 것처럼 가재도구들이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그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질학적 분석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350년경 리프트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산사태, 지하 가스층 파열, 그리고 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청과 유황으로 인한 자연발화 등 일련의 재앙적인 사건들을 촉발했습니다. 그 결과 일련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계곡 위로 불길이 몰아쳤습니다. 그 파괴적인 힘은 풍경을 소금과 재로 뒤덮인 불타버린 사막으로 변모시켰을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이 일화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성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매혹적이고 두려운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천체의 공중 충돌입니다. 뉴멕시코 트리니티 사우스웨스트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 4,000년 전 시베리아 퉁구스카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유성 폭발이 요르단 계곡 상공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출된 에너지는 원자폭탄 1,000개에 해당합니다. 그 순간적인 열은 사람과 동물의 몸을 증발시키고 금속을 녹이고 모래를 유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충격파는 건물을 휩쓸고 지나가고 땅은 소금과 유황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라는 고대의 묘사는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가는 듯합니다. 2021년 고고학자팀은 인근의 또 다른 유적지인 탈-엘-하맘의 파괴층에서 금속 미세구와 유리질 광물의 존재를 시사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샘플은 일반적인 화재로는 도달할 수 없는 2000디그리 셀시어스 이상의 온도에서 융합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우주적 사건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은 파편을, 그리고 사막은 침묵을 통해 연구합니다. 소금층 아래에 숨겨진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 그 자체까지도 말입니다.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도시들은 왜 그토록 잔혹하게 파괴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의문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현대 인류에게 여전히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학자들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시대를 초월한 은유, 도덕적, 정신적 균형에서 벗어난 사회의 운명에 대한 경고로 여깁니다. 다른 이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로 변질된 자연현상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을 하든 이 이야기는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권력과 자만, 번영과 파멸, 그리고 기원을 잊은 문명의 필연적인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갈라지고 소금기 가득한 사해지역의 땅은 마치 돌에 새겨진 연대기와 같습니다. 고대 지진의 흔적, 대지를 가르는 깊은 균열은 마치 자연이 직접 쓴 글줄과 같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풍경은 파괴의 순간을 얼어붙게 한 듯 계곡을 고요한 기념비로 변모시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낍니다. 경외심, 경외감, 그리고 매혹감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공기는 더욱 짙어지고 침묵은 더욱 무거워지며 마치 땅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숨쉬듯 뿜어냅니다. 바람이 불면 햇살 아래 유리 파편처럼 반짝이는 소금알들이 바람에 실려옵니다. 저 멀리 산들은 사람의 형상을 띱니다. 옆모습, 팔, 그리고 하늘을 향한 얼굴들이 마치 사막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막 자체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이 탐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보이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폐허 그 이상의 존재로 인간 삶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모든 문명은 그 안에 스스로의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불과 먼지,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영원한 무언가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희망, 즉 기억과 성찰, 그리고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거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최대의 비극 중 하나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폐허와 평온을 탐험하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찾는 여정이 단순한 고고학적 탐구를 넘어 영적이고 실존적인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메마른 풍경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소금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라도 순식간에 먼지로 변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지진 및 지질 기록은 사해 지역이 태고적부터 불안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각판은 천천히 움직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 에너지가 방출되면 파괴적인 지진을 일으킵니다. 가연성 광물이 풍부한 토양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함정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진동만으로도 가스와 아스팔트가 방출되어 폭발과 자연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직면한 인간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상징적인 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도덕성과 혼돈, 순종과 인간의 오만 사이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과거가 현재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적인 원인과 신적인 원인에 의한 이 도시들의 파괴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선택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부분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도 던집니다. 토양을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단순히 유적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가 파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종교적 전통은 이 사건을 경고로 여겼고 과학은 이를 장대한 규모의 자연현상으로 해석합니다. 두 관점은 모두 한 줄기 공통점을 지닙니다. 바로 생명의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장엄함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발견의 진정한 가치는 발굴된 돌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은 인간의 책임, 윤리, 그리고 자연의 힘과의 균형을 보여주는 강력한 은유가 됩니다. 사막에서 발견된 조각 하나하나는 인간의 어떤 건축물도 영원하지 않으며 교만함이 낙원을 사막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사회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소금 호수 그 이상을 봅니다. 하늘이 땅 위로 불타오르듯 타오르던 시절의 기억을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자화상을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이 도시들의 폐허가 모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구원, 그리고 지혜를 향한 영원한 탐구 속에서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금과 침묵 사이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먼 전설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시대의 메아리입니다. 더덥고 연약하며 지구와 영혼을 지배하는 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들의 진짜 폐허는 사막의 탄돌이 아니라 제 속에서도 항상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른다.